김창옥 선생님, 전 남편과 19금을 원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어디까지 뭘 도와줘야 됩니까, 이거? 이걸 어떻게 돕습니까? 저희 남편은 너무 뜨거운 39금이거든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주차장에서도 바뀌든 아니든 남편 손은 절 만지고 있어요. 조물조물. 어떻게? 남편더러 누가 보면 어떡해 라고 하면 이미 다 확인했어. 역시. 라며 쓸데없는 치밀함까지 보입니다. 남편의 나쁜 손 좀 말려주세요. 이거 19금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스킨십에 관한 문제인가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다가 남편분이 39금인데 19금으로 내려달라는 사연일 줄은 하향 조정의 사연일 줄은 몰랐습니다. 자, 얼른 만나보고 싶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아까 제가 말할 때 계속 겨드랑이에 팔짱 끼고 있었던 분이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면 되잖아, 부드럽게. 내가 만약에 타협을 받다면 난 이렇게까지 화가 안 나. 내 그 이유를 알아버렸어. 왜? 지금은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넣은 것 같아요. 자기가 수갑을 채운 거예요. 속박하고 있는 거야. 밧줄 같은 걸 좀 드릴까요? 밧줄을, 수갑이나 밧줄을 좀 드릴까요? 아니 남편의 나쁜 손 좀 말려달라고 하셨는데 밖에서 어떻게 아내분은 어디까지 만지시는 거예요? 말해도 돼요? 뭐 아니 어느 정도 만지시는 거예요? 아기 우유 나오는 곳 있죠? 오 마이 갓. 아기 우유 나오는 계속? 저 이런 단어 처음 들었습니다. 아기 우유 나오는 곳. 야, 이 방송 어디로 갑니까? 오빠가 약간 원래 평소에 장난기가 되게 많아요. 아, 개구쟁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이게 쪼물쪼물 이렇게 장난식으로 만져요. 밖에서? 밖에서는 좀 이거 CCTV 뒤에 다 찍고 CCTV 있고 있잖아요. 다 있죠. 다. 갑자기 이거 사람 탈 수도 있고 조심해야 되고 주의를 줘요. 네. 주의를 주면은 내가 내 마누라 만진단디 상관없어 하면서 쪼물쪼물 자, 손은 하지 맙시다, 선생님. 자, 손은 하지 맙시다. 그러면 또 어느 장소에서 좀 그 아파트 네. 주차장 있잖아요. 밤에 좀 늦게 들어가면은 깜깜하고 좀 으슥하잖아요. 네. 사람도 없고 네. 느낌이 쎄한데 갑자기 꽉 이게 또 들어와요. 아래 이제 이번엔 아래 엉덩이에 확 들어와가지고 계단 같은 거 올라갈 때? 꽉 하고 아니 오빠 이거 좀 아니지. 왜 그래? 아니 오빠가 아까 뒤 받아서 확인 다 했어. 확인했어요. 오빠 다 확인했어. 막 이런 식으로. 아니, 지금까지 들었을 때는 사실 제가 봤을 때 허용 가능 범위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난 녹화 때도 그냥 이렇게 여자들이 있을 때 과연 남편들은 이 엉덩이에 하이파이브를 하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밈으로 나올 정도로 조승현 아나운서님도 예? 이 정도는 지금 생각하기에는 좀 심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럴 수 있다입니까? 살짝 이렇게. 그럴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싱크대에서 이제 설거지를 하거나 그랬을 때 그 뒷모습에서 그렇죠. 너무 고생하고 나 맛있게 밥 해주고 너무 고마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네. 집이니까 그쵸 가능한 거지. 근데 저는 오빠가 엘리베이터나 주차장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운전대를 잡고 있고 네. 할 때는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신호대기 때요? 갑자기 뭐가 차가운 게 와요. 이번에는 좀 5단으로 넣어가지고 5단은 어떻게 들어? 손이? 차가운 거 보니까 수족냉증이 있으신가 봐요. 손 시려워서 손이 시려워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저에게 올 게 아니라 한의원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아니
아니 근데 드라마 패러디로 뭐 하신다고요? 패러디를 역할놀이를 한다고. 역할놀이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옥시부인전 드라마를 제가 알죠, 예, 알죠. 너무 좋아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게 약간 사극이잖아요. 엎드려서 누워 있었는데 곤장을 때리듯이 갑자기 찰싹 엉덩이를 치면서 내 인연 수청을 들거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또 황당해가지고 그리고 한 번 또 때리면서 내 인연 수청을 들지 않고 뭐 하느냐 또 한 대 더 맞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걸 수청을 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진짜 뭐 견사또예요 뭐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그날 수청을 들지 않았고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제가 오빠한테 똑같이 한번 해보면 이 사람이 오. 안 할까 해서 아 너도 당해봐라. 네 제가 아까 저처럼 무방비 상태로 소파에 계셨어요. 네. 네. 소파에 있는데 제가 속옷을 약간 내리면서 제가 만졌어요. 제가 만졌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팬티를 훌렁 벗어버려요. 이때다 싶어서 신호 이때가 신호다.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신호가 왔구나. 벗어가지고 네 알아서 싹 다 만지고 네 맘대로 해보라라. 자, 네 마음대로 해보려라. 이렇게. 네 마음대로 해보려라. 다시 입지도 않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냥 몸만 나가요? 저분은 대체 근데 연애는 한 얼마 정도 하셨어요? 저희 연애를 한 3개월 정도 짧게 하고 짧구나. 자,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만간 19세에서 9세로 떨어질 겁니다. 아니 그 집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야외 공간에서 왜 이렇게 뜨거우신 거죠? 일단 제가 좀 원래 장난기가 좀 많은 편인데 아, 지금 와이프가 저랑 나이 차이가 좀 7살 정도 나거든요. 네. 네. 원래 이제 좀 회사에서 오래 봤는데 그냥 동생으로만 생각을 하다가 아. 술을 마시니까 여자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연 같은 필연이 이제 돼가지고 네. 결혼을 하게 됐는데 네.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아이를 좀 빨리 갖고 싶다는 생각이 좀 지배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장난을 많이 치게 된 것 같고 근데 아이 갖는 거랑 정차 중에 손 놓는 거랑은 그런다고 아이가 생기진 않잖아요. 이 손이 가끔 제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봉인을 네. 이렇게 근데 조금 억울한 게 와이프도 조금 이렇게 원인 제공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요? 왜요? 어떡해요? 저도 이제 결혼하고 깜짝 놀랐는데 네. 자꾸 알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 원인 제공을 제공이 네. 있었네. 살짝 있었네. 네. 뭐가 확 이렇게 왔다 갔다 뭐가? 하니까 아니, 연애 때도 이러셨어요? 원인 아니면 제공. 아니 연애 때는 전혀 그런 거 없었고요. 연애 때도 거의 스킨십 안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희한하네요. 연애 때는 근데 왜 스킨십을 일부러 안 하신 거예요? 제가 원래 좀 이렇게 스킨십 하는 거를 좋아는 하는데 쑥스러움이 많아요. 직장에서 그러면 이제 안 되니까. 아. 근데 직장에서는 안 그러는데 막 계단에서 그러고 엘리베이터에서 그러고 아니 이게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데요 지금? 그러게요. 이거 배웠다 하나 배웠다.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는군요. 그러게요. 아니 아내분께서 조금 수위를 낮춰달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의향이 있으세요? 조금 낮출 의향? 아 이게 제가 천성이 이래서 뭐 손을 뭐 기부스를 안 하는 이상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우리 아내분께 마지막으로 또 한 번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요. 옆에 있는데도 아예 안 하면 서운하지 않으시겠어요? 계속 하던 사람이 안 하면 너무 서운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유, 나도 모르겠다. 아이고, 진짜. 어쩌라고? 근데 대한민국에 지금 결혼한 부부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맞아요. 특히 올해 좀 늘어나고 네. 있습니다. 대부분 수청을 들지 않습니다. 안 들어. 사람이 동물을 만질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옥시토신이라는
이제 스트레스 분해 물질이 나온대요. 사람이 동물을 만질 때. 그래서 저는 여성분들한테 뭐 계속 추천드렸습니다. 남편 좀 많이 쓰다듬어 줘라. 그냥 유기견이라고 생각하고 쓰다듬어 줘라. 아 진짜 차라리 그렇게 생각해서라도 만져주면 좋아요. 진짜. 근데 원래 아이가 생겼을 때 엄마하고 줄로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생명을 줬던 그것으로부터 단절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는 다시 아이는 모유를 수유하고 엄마의 가슴을 만지면서 다시 연결되는 거거든요. 스킨십이라는 게 단순하게 뭐 어디 신처의 특정 부위를 뭐 만진다, 뭐 키스한다 이런 단순한 표현을 떠나서 우리가 연결되고 싶어 하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흥분도 있겠죠, 당연히. 또 이제 신혼이니까 아내에 대한 여성으로서의 매력과 애정이 있으니까 흥분. 그리고 지금은 뭐 연애 3개월에 결혼한 지 10개월. 그러면 지금 막 흥분 터집니다. 절정이죠. 막 문방구에서 폭죽 나가는 거야. 막 그냥 으렁니 해수욕장에서 막. 그래서 못 멈추죠. 도파민. 근데 다만 그 여성들 몸이 느끼거든요. 그냥 자기의 배고픈 욕망을 채우려고 나에게 스킨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의 감정의 끝에서 나와서 터치를 하는 건지, 이걸 느껴져요. 그렇죠. 우리가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에 봐보세요. 키스를 딱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딱 보고 그 시선의 끝에서 키스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시선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의 끝에서 나와. 그러니까 결국 마음의 끝에서 시선이 만들어지고 그 시선의 끝에서 키스를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 여성은 느끼는 거예요. 키스를 느끼는 게 아니라 키스의 근원이 되는 뭐를요? 마음을. 저 사람 마음을. 이게 100% 장난인지 애정이 30% 섞인 건지 이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해요, 여성분들이. 맞아요. 제가 보기에 상대적으로 남자들은 근데 좀 너무 소년 같은 애들이 많아서 그 감정이 결여된 상태로 그냥 엉덩이를 이렇게 탁 때린다든지 수청을 들으라! 아니 그러니까 그 결여된 것에 여성들은 좀 당혹스러운 거야. 그 장난처럼 보이죠.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듣고 생각을 했는데, 오빠가 그 너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로 표현을 잘 못해요. 아, 정말 그래요? 무뚝뚝하거든요, 성격이. 오. 그런 걸 잘 못하고 항상 거의 좀 매사에 장난식 말하는 게 이런 거고. 사실 장난이 말입니다. 진심을 갖고 있는데 직선으로 가기 어려워서 곡선으로 가는 느낌이 장난인 게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진심으로 얼굴을 보면서 나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아기로만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자더라고. 그래서 나 너무 설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쑥스러운 거야. 순진해. 만약에 그때 순진하지 않았으면 연애 기간에 엄청 스킨십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때는 내가 어린애한테 이러면 안 되지. 네, 맞아요. 저는 스킨십이라기보다 쑥스럽고 진실하고 그러네. 좀 순진한 남자의 언어? 근데 그것을 집이라는 요 하우스 틀을 벗어나서 한다는 거는 훨씬 진정성 있고 강하다는 뜻으로 전 해석해요. 왜? 보통은 그게 시간과 공간 안에 갇히거든요. 근데 남편이 막 거기 밖에 있는데도 막 그렇게 한다는 건 자기야, 나는 자기를 애정하는 게 가정이라는 우리가 집이라는 거기에만 갇혀 있지 않아. 난 전방위적으로 자기하고의 유대감을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불처럼 피어날 때 저는 이 불의 끝까지 가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결혼 18년 차 부부입니다. 이제는 40대 중반을 바라보는 만큼 서로에게 무심해질 때도 됐는데, 남편은요 아직도 어딜 가든 저와 함께하려 하고 장소, 시간을 불문하고 스킨십을 해댑니다. 스킨십을 해대는데 그런데 또 이게 그런데 문제야? 문제는요, 제가 뭐 숨을 쉬어도 다 문제야. 우리.
무슨 문제가 좀 이렇게 들어보세요. 많아? 제가요. 권태기가 찾아왔는지 이런 남편이 가끔은 부담스럽고 귀찮습니다. 남편이 귀찮아지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디 오셨는지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하면 우리 남편분 아주 스킨십 좋아하시게 생겼어요. 스킨십 좋아하게 생긴 건 어떤 거예요? 안경으로 단단히 봉인해 놓고 계시네. 남편분이 애정 표현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느 정도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만약에 설거지를 하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손으로 엉덩이나 이렇게 신체를 그냥 이렇게 쓱 훑고 지나가고 네, 운전하면서도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조심해 조심해 이러면서 조심해 위치가 좀 그러네요. 네. 이렇게 하면서 위치가 약간 좀 네 그렇게 이거는 기본이고 처가를 자주 가는 편인데 장인 장모님이나 뭐 저희 이모 이렇게 계시면 내 옆에 한 번만 와줘 여기 한 번만 누워줘 이렇게 한 번만 안아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기 좀 사랑해 달라고 그러면서 힘들어지셨어요. 저는 되게 자랑인 것 같긴 한데 그래요? 그게 근데 귀찮다고 느끼신 게 어느 언제부터인지. 최근에 많이 좀 심해졌는데 저희가 아이가 셋이 있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저는 이제 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차 수리나 뭐 이제 워셔액을 넣는다던가 마트 가는데도 같이 가자 그러고 전에도 계속 18년 동안 그러셨어요? 아니면 꾸준히 일관성 있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너무 이야, 저 남편분은 저는 진짜 멋있다. 저도 제 시간을 갖고 싶고 멋있다. 그런데 너무 이게 심해서 외국 생활을 조금 교포 아니에요? 교포? 토종입니다. 아니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나주 쪽에서 오래 계셨던 것 같습니다. 더 밑에 더 밑에 어디입니까? 전라도 왕도가 완도. 완도. 솔직히 좀 자녀들한테는 미안한데 자녀들보다 이 사람이 저한테는 1번이기 때문에 그 스킨십 저는 제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이제 사람은 그게 너무 과하다. 예, 야 부모님들 앞에서는 그러지 마라. 근데 저는 솔직히 부모님들 앞에서도 저희 부모님들이니까 그냥 당당하게 편하게. 그러니까 부모님들 앞에서 근데 자꾸 그런 손을 걸 이렇게는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지금. 뭐 손이 뭐 자유자재시네 손이. 죄송합니다. 이게 스킨십이라는 게 반드시 어떤 애정이나 성에 대한 문제만이 아닌 오히려 더 정서적으로 접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긴장감이 너무 많아. 네. 아니면 내가 결핍이 너무 많아. 내가 그걸 다른 사람한테는 표현하지 못해.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부모 때에서 어떤 상황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애정을 많이 못 받고 내가 일찍 독립을 했거나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됐거나 이런 상황에 그게 한두 번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가득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결혼했어. 아내를 만났고 아내에 대한 애정과 호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호르몬 치료가 시급하다. 남편이 이렇게 아내분이 이렇게 설거지할 때 뒤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길거리 계단 지나가면서 그 쇠봉 그렇다면 그건 개그인데 아내분이 이게 진심으로 조금 살짝 불편하다면 남편분이 생각해 볼 여지는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사랑은 열정보다는 예의에 가깝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는 정말 애정해서 사랑해서 했는데 아내가 나는 조금 이렇게 좀 이 선을 지켜줄 수 있어? 나도 당신하고 그런 게 좋은데. 그렇다면 남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는 않을까. 그래도 일단은 정말 이런 사연은 강연 20년 만에 처음이네요.
오늘 약간 10만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남편분도 아내분도 복 받으신 것 같습니다.